이번 시즌 리그 전체 1위, 거의 확정적인 MVP 후보 쿤보를 필두로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는 미러키 벅스. 완벽한 수비 그리고 완성도 높은 공격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도 이들을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작년 MVP도 쿤보, 압도적인 공수로 정규 시즌을 제패했고 컨퍼런스 파이널 2차전까지도 순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 충격적인 사연패를 겪었죠. 이번 시즌 미러키는 약점을 보완했다기보다 강점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점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 미러키의 우승은 올해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미러키의 공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 보완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러키에게 속공이란 공격의 시작이면서 비중이 굉장히 큰 공격입니다. 일단 리바를 잡으면 무조건 쿤보가 뛰어가는데 수비 한 명만 있으면 그냥 먹힌 거고요. 두 명 있어도 힘들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잘 막았다 치면 골 밑에 수비가 몰려 있겠죠? 그러면 밖에서 슈터들이 잡자마자 3점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미러키에 대한 수비는 쿤보를 거의 하프 코트에서부터 가속도를 줄여주고 두세 명이서 돌파 레인을 막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지공에서도 막기 힘들어요. 일단 너무 센데 길고 빨라요. 이렇게 상체로 버티면 바로 스핀 무브 들어가고요. 한 명 뚫어냈는데 센터가 조금만 늦어도 바로 유로 스텝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잘 막아내도 그냥 골밑까지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덩크. 여기서도 헬프가 깊숙이 오면 밖으로 패스해서 3점. 그래서 미러키를 잘 막는 팀을 보면 이렇게 앞선 수비 3명이 거의 자유투 라인에 붙어서 쿤보 돌파만 막을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이 쿤보의 속공, 돌파를 막지 못하면 그냥 4대빵 나오는 거라 두세 명씩 붙어서 일단 이 돌파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에요. 쿤보가 수비를 여러 명 붙이면서 충분한 균열을 일으켰으니까 누군가는 비는데 이걸 이용해 먹어야죠. 이 역할은 미들턴 그리고 블레소가 합니다. 미들턴은 슛으로 그리고 블레소는 돌파로요. 미들턴은 그냥 수비수를 달고 쏘는 스타일이고요. 블레소는 슛은 없는데 피지컬적인 돌파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셋 다 결이 비슷해요. 축구로 따지면 메시처럼 작은 스텝으로 뚫는다기보다 호날두처럼 쭉쭉 빵. 이렇게 되면 공격이 먹힐 때는 아예 박살을 냅니다. 틈이 생기면 쭉쭉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러키가 잘 풀리는 경기는 이 4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막히면 미러키는 힘들다는 소리겠죠. 플레이오프에서는 상대방을 공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요. 그러니까 쿤보의 돌파로 시작하는 저 4가지를 막기 위해 모든 팀들은 쿤보의 돌파를 어떻게든 막아냅니다. 작년에도 승승장구하다가 토론토한테 내리 4연패를 했는데 카와이를 쿤보한테 붙이고 이렇게 옆에서는 가드들이 긁어대고 빅맨들이 골밑을 틀어막다가 공이 빠져나가면 완벽한 로테이션으로 쿤보를 괴롭혔어요. 이렇게 작정하고 다 같이 막는데 쿤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다 받아먹는 선수들이에요. 이런 유형이 할 수 있는 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쿤보가 돌파하고 빼주는 거 받아서 3점 쏘기. 근데 쿤보가 돌파가 막혔어요. 그럼 받아먹을 3점 찬스도 없죠. 두 번째, 오프볼 무브. 근데 우승권 팀들은 이런 거 그냥 스위치하면서 다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오픈이 쉽게 안 나요. 이렇게 스위치를 하면 미스매치를 공략해야 되는데 이 정도급 선수는 1대1을 칠만한 능력이 없어요. 애초에 있으면 받아먹는 애가 아니죠. 물론 로페즈가 1대1 장인이긴 한데 이 정도 무대에서 포스트에 공을 넣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샤킬 오닐마저도 클러치에서는 코비한테 공을 주는데요 뭐. 그래서 쿤보를 막으러 달려드느라 생긴 이 작은 틈을 공략하는 건 블레소랑 미들턴인 거예요. 쿤보가 수비를 붙이고 뺐는데 블레소는 슛이 안 좋으니까 세깅을 당해요. 뭐 그래도 돌파를 하는데 이게 우승권 팀들한테 꾸준하게 먹힐 수준은 아니에요. 미들턴도 물론 터프샷 장인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상대팀이 답이 없지만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팀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미러키가 우승을 하려면 적어도 이 둘 중 하나는 성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쿤보의 활용입니다. 야니스의 공격 루트를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이 정면에서의 돌파 그리고 포스트업인데요. 정면 돌파는 아까 말한 대로 옆에서 강하게 헬프를 오면서 여러 명이 막아요. 게다가 자기 마크는 세깅을 하고 쿤보 자체도 우당탕탕 부수고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뭐 틈이 있어야 부수죠. 이렇게 틈이 없을 때는 뭘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틈이 조금만 있어도 부수고 들어가니까 3점을 잘 넣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가끔 보면 쿤보 3점이 팡팡 터지는 경기가 있죠. 이 3점을 막으러 나가면 뻥뻥 뚫리고 안에서 막으면 받아먹는 애들도 다 살아나겠죠. 그래서 3점이 잘 들어가면서 생긴 그 틈으로 쿤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음 루트는 포스트업인데요. 공을 잡자마자 더블팀이 오거나 골밑으로 치고 들어오면 3-4명이서 둘러싸요. 그러니까 도움이 오기 전에 미드레인지로 직접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뭐 3점과 미드레인지 어느 쪽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스스로 공격을 마무리할 수 있는 미드레인지 연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러키에 필요한 건 공격을 마무리해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에 미드레인지보다 3점 슛 연습에 집중을 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두 가지가 클러치 때 도움이 되기엔 뭐 아직은 부족해요. 당장 정규 시즌에도 클러치 타임이 되면 속공 상황을 제외하고는 쿤보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당장 시작하는 프롭에서 나아질 거라고 기대할 순 없고요. 그냥 한두 경기 정도는 이런 게 터져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예요. 쿤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더블팀, 트리플팀이 붙었을 때 더 확실하게 빼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미들턴, 블레소가 터져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좀 비등비등한 미러키의 상대팀으로서 경기를 응원하면은 블레소가 공격을 다 말아먹는 게 보이거나 미들턴이 캐리하는 거 뭐 이런 게 눈에 띄어요. 말아먹어도 얘들이 말아먹고 이겨도 얘들이 이기게 한다는 거죠. 아까 쿤보가 직선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선수 옆에는 쿤보가 만들어준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갈 만한 선수가 있는 게 좋죠. 주로 어빙처럼 핸들링이 좋은 선수들이겠죠. 근데 지금 누굴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얘들이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미들턴이 터프샷 잘 넣기를, 블레소가 우당탕탕 들어가다가도 무리하지 않으면서 잘 빼주기를. 미러키는 경기 중에서도 점수를 쭉쭉 냈다가 잡혔다가 하는 등 경기력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잘 풀릴 때는 수비 성공 후 속공 혹은 얼리 오펜스로 빠르게 점수를 내요. 이게 되면 10점은 금세 넣는 거죠. 근데 안 들어간다. 이러면 지공 상황이 되는데 쿤보도 막히고 터프샷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당연히 우승권 팀들과의 싸움에서의 이야기예요. 상대가 완벽한 공격과 수비 그리고 선수들을 갖고 있을 때요. 뭔가 단점을 너무 말한 것 같은데 웬만한 팀들은 미러키의 공격을 막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수비를 뚫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러키는 우승이 아니면 실패인 팀이죠. 쿤보가 한꺼풀을 벗어내면서 우승을 통해 역대급 시즌을 완성해내거나 블레소와 미들턴이 기복 없이 좋은 모습으로 한 단계 성장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오늘 내용을 생각하면서 미러키의 경기를 본다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